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맞이한 첫 번째 평일, 이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푹 쉬고 일상을 시작하는 첫날, 이제 언제나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렸던 크리스마스 이 산타 랠리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가격이 보합 흐름을 보여주었으면 좋으련만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43,000달러가 무너지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1.15% 하락한 42,600달러대, 이더리움은 1.46% 하락한 2,241달러대 나타내고 있고, 이 솔라나의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3.45% 상승한 114달러대, 5위의 BNB는 9.34% 상승한 28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50.3%, 16.2%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110여일 정도 남았네요. 네, 이제 지난주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의 총 1억 300만 달러, 하나 약 5,200억 원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 코인쉐어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상품인 ETP는 지난 13주 동안 12번의 순유입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실제적인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현물 ETF의 승인 기대감으로 인해 꾸준히 자금들이 유입되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전체 암호화폐 중 가장 많은 투자금 유입을 보였고, 이 총 8,760만 달러 이상이 투입이 되며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어 이더리움은 790만 달러가 유입이 되며 두 번째로 높은 유입세를 보이게 되는데, 이 지역별로 살펴보면 독일이 전체의 약 40%를 상회하는 가장 많은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 캐나다는 25%로 독일의 뒤를 이었고, 이제 이어서 미국은 20%, 스위스는 15% 유입이 되었는데요. 이제 앞서 코인쉐어스는 최근 지속적인 암호화폐 시장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대한 반영일 수 있다라고 예상한 바 있었죠. 이제 올해 초 16,000~15,000달러에서 형성되었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얼마 전 44,000달러 이상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제 올해 크립토 시장은 연말로 갈수록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와 미국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가 더해지면서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인데, 이 현물 ETF 승인 여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초 미 SEC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SEC는 1월 10일까지 무조건적으로 현물 ETF에 대해서 승인을 할지 불허할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지난 14일 발표된 FOMC 점도표에서 미 연준 위원들은 내년 기준금리 중간값을 4.60%로 예상하면서 25bp씩 3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최근 미국 물가 상승률이 3% 초반까지 낮아지고 고용지표도 둔화되면서 내년 미국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낮춰졌고 적정하다라고 판단되는 기준금리 수준도 하향 조정됐기 때문인데, 이 긴축 기조가 완화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가 더해지면서 2024년 크립토 자산 시장을 둘러싼 여건은 올해보다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내년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이에 따른 연준의 기준 금리 경로를 추정하면서 반감기를 앞둔 비트코인의 가격이 과연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점검해 볼 건데요. 2022년 상반기 8% 이상 급등했던 미국 소비자 물가는 최근 3%대로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 소비자 물가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 5월 전고점을 기록한 뒤 하향 추세에 있고, 핵심 소비자 물가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임금 상승률도 지난해 3분기 이후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임금 상승률이 낮아진 이유는 미국 경기와 고용시장 여건이 정점을 지나 완만한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실업률은 지금 보시는 데이터처럼 지난 30년 역사 속에서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반복해 왔는데, 코로나 당시에 미국 실업률은 14%까지 급등했으나 이후 인력난으로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실업률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올해 1월 3.4%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2분기부터 실업률이 반등하기 시작한 이제 지난 10월과 11월 실업률은 각각 3.9%와 3.7%를 기록하게 되었죠. 이제 1992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실업률과 미국 기준금리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실업률이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멈췄고 이후 수개월 동결 기간을 거쳐서 결국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미국 경기가 둔화 국면에 진입한 점과 임금 상승 등을 하락 등을 감안할 때 내년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평균 2.8%, 하반기 2% 초반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2.5%로 둔화되어서 올해 4.2%보다 낮아지고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더욱 가까워질 전망인데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연준은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여력이 현재 확보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낮아진 물가는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내년에 예상되는 미국 물가 상승률과 뉴욕 연준은행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자연 이자율을 통해 추정한 2024년 미국 적정 기준금리 베이스 시나리오하에서 이 상반기 5.07%, 하반기 4.37%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4.37%는 현재 기준금리 5.50%에 비해서 113bp 낮은 수준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기준금리가 25bp씩 4에서 5회 인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경기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유지되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내년 상반기 미국 기준금리는 5.54%, 하반기는 4.84%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보수적인 추정 하에서도 내년 25bp씩 2에서 3회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지난 14일 FOMC는 기준금리를 5.50%로 현 수준을 유지했으나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내년 기준금리 중간값은 4.60%로 내년 75b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약 4년마다 신규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성으로 인해서 이 사이클마다 반감기를 전후로 가격 움직임이 비슷하게 반복이 되어 왔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과거 사이클별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기록한 날부터 가격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3번의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고점을 형성한 후 360에서 411에 걸쳐 가격이 하락했고 가격 하락폭은 고점 대비 최대 77에서 84%에 이르렀는데 한편 각 사이클에서 가격이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는 반감기를 거쳐 약 2년 이상의 가격 상승 구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반감기가 시작되기 약 1.5년 전부터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회복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번 사이클의 경우는 2021년 11월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을 기록한 후에 약 1년간 가격이 하락했고 2022년 11월 15,814달러로 저점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제 과거 가격이 저점을 기록한 후에 2년 이상의 상승기가 이어진 점을 감안하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까지 이어진다고 전제하면 이 비트코인 가격은 내년이죠. 2024년 4분기까지 상승 구간에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데이터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연 내년이죠. 2024년 크립토 마켓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이 비트코인 반감기와 현물 ETF, 금리 인하와 미 대선이라는 엄청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우리 애증의 코인이죠. XRP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딥페이크에 관한 내용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AI 알고리즘이 어떠한 인물의 얼굴을 학습하면 동영상의 특정 인물 얼굴을 학습한 인물 얼굴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는 것인데요. 이 표정과 입모양 등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사기, 스캠에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리플사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피싱 사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해당 영상은 딥페이크로 제작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등장해 특정 주소로 XRP를 전송하면 2배로 불려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브래드 갈링하우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이라는 것이죠. 이제 최근에는 목소리 또한
인공지능을 통해 학습을 시켜서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나 유튜브나 다른 SNS를 통해 이러한 영상을 보신다면 100% 사기이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XRP 가격적인 측면 1500%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애널리스트 XRP 1500% 상승할 수 있다. 급등 전망의 전제는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재 리플사가 여러 글로벌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SEC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서 부분 승소했지만 XRP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XRP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크립토 인사이트 UK는 XRP가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이 XRP와 비트코인의 차트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상당한 랠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XRP 대 비트코인 차트로 기준으로 이제 0.000028 이상의 비율을 돌파하고 포지션을 유지하면 비트코인 EB의 가치가 1500%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것인데 이 핀볼드는 XRP 가치는 0.65달러에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며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뉴스나 정서에 힘입어 시장의 랠리가 확대되면 XRP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0.65달러를 돌파하면 0.75달러 영역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 애증의 코인이죠. 리플 XRP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XRP 가격이 1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1달러 돌파하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7달러, 8달러, 10달러를 돌파하면서 30, 50달러,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등의 이야기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XRP의 가격이 참 답답한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증의 코인이라고 불리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2023년 리플사를 중심으로 나왔던 소식들, XRP의 실제적인 유스 케이스가 나왔던 소식들을 모아보게 되면 상당히 놀랍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감히 그 아성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업적들을 실제적으로 이뤄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쉬운 것이 가격입니다. 과연 XRP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매영상 말씀드렸지만 2017년 이제 전 불장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었고 2021년의 불장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4년, 2025년 시작될 불장의 주인공은 XRP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이 71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얼마 전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을 국경 간 거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2024년 하반기까지 합법화한다라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온 것인데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데 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악사코프 러시아 국가두마금융위원장에 따르면 1월 당사자들을 만나 암호화폐 규제를 논의할 거고 1월 당사자들을 만나 암호화폐에 대한 납세 또한 협의될 것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두마라는 것은 러시아 연방의회의 하원을 뜻하는데 이번 발표는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당장 12월에 아르헨티나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죠. 이제 이러한 움직임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거나 미국으로부터 배제당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자국 경제가 심각하게 망가진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달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선택지가 넓어진다라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바라던 바이죠. 이제 며칠 사이에 화폐 가치가 수천 분의 1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당장 러시아는 스위프트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부터 부분적인 차단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알파은행과 틴코프 은행, 로즈뱅크 등 특정 러시아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제재로 인해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된 러시아 은행들은 EU 국가들에서의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까지 당하게 되었는데, 이는 매우 큰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요. 이 개인의 자산이 사실상 이제 빼앗기는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전쟁의 장기화로 현재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이 적당한 합의하에 이 사태가 마무리될 것을 미국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 미국은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또 한 번의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구나 2024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가 적당한 선에서 국토를 포기하고 전쟁을 마치는 것이 사실상 모두가 바라는 바가 될 겁니다. 세상에는 정의가 주창되지만 실리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 러시아 비트코인의 도입은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 되는데요. 이 러시아는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을 통해 결제를 지불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언제든 어디로든 자산을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가지게 됩니다. 이는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비트코인에 대한 미국의 파일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매우 중요한 통제 수단이 됩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비트코인의 국가별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